9월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은 영주권자 직계 가족, 시민권자 형제 자매 순위만 소폭 진전했고 취업 이민은 2순위와 3순위 모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IC가 LA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총을 겨누며 학생을 체포하려던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26년 동안 미국에 살던 한인 노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생계 유지마저 힘들어지자 내린 결정입니다. 한인 여대생이 영국에서 다량의 마약 밀반입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게가 17파운드에 달하는 파마산 치즈에 코케인을 숨겨 영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이 3%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 등 지출 비중이 큰 항목의 물가가 여전히 높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9월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영주권자 직계가족, 시민권자 형제 자매 순위만 소폭 진전했고 나머진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으며 취업 이민도 2순위와 3순위 모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취업 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돼 8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접수 가능 우선일자에서 가족 이민 2A 순위의 경우에만 기존 2025년 4월 1일에서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전진하는 데 그쳤습니다. 가족 이민은 지난 8월에도 2A 순위와 4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만 각각 1개월, 3개월 앞당겨졌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 2B 순위, 3순위 등은 접수 가능 우선일자와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역시 8월과 같은 수준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9월 1일로 유지됐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는 올해 1월, 3월, 4월 한 달씩 진전한 뒤 지난 6월 문호에선 서너 개월 당겨지기도 했으나 그 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8월과 같았으며 4순위 종교 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처리 불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취업 이민 중에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IC가 LA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총을 겨누며 학생을 체포하려던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께 IC 요원들이 LA 알리타 고교 앞에서 15세 장애 학생을 차량에서 끌어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학생은 샌퍼난도 고교 재학생으로 친척의 등록을 돕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알리타 고교를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학교 직원과 LA 경찰의 개입으로 풀려났으며 LA 통합교육구 측은 이번 사건을 신원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풀려났다고 해서 그가 겪은 일을 지워줄 수는 없고 그 트라우마는 계속 남을 것이라며 우리 지역뿐 아니라 미국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KTLA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무슨 범죄자를 찾겠다는 건가라고 비난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사건과 별개로 본래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통해 2025에서 26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학생 보호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발로 교육감은 학교 주변에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전 학교의 경찰서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학생과 가족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26년 동안 미국에 살던 한인 노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생계 유지마저 힘들어지자 내린 결정입니다. 노부부는 한국행 항공권 구입과 정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는 지난 11일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부모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모금 캠페인이 개설됐습니다. 노부부의 딸인 나디아 김 씨는 아버지가 주 수입원이었던 긱 드라이버 일을 잃은 뒤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수개월 동안의 실직으로 저축한 돈도 거의 바닥이 났고 지속되는 불안감에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또 저소득층인 부모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일했지만 악화된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른을 앞둔 김 씨의 부모는 서류 미비자임에도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체류 신분 탓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 씨는 부모님은 의료와 몇 가지 기념품만 챙겨 1999년 미국에 와 지금까지 살았던 아파트를 떠난다며 모금된 돈은 부모님의 항공료와 초기 생활비 등 한국 정착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모금을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한 ICA의 체포 구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들에 대한 추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기록을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한 이민신분 유지를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무료 법률 교육 및 현장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린 교육 세미나에서 이민법 전문 백승민 변호사를 통해 최근 연방정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 관련 주의 사항들을 안내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최근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새로운 상황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닥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세미나에서 백승민 변호사는 최근 영주권자들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5년 이내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된 범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영주권자도 추방 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마약, 총기, 가정폭력, 아동범죄에 관련된 경우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음주운전이나 운전면허 취소 등을 당한 경우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가급적 미국을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여대생이 영국에서 다량의 마약 밀반입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게가 17파운드에 달하는 파마산 치즈에 코케인을 숨겨 영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2일 영국 언론 미러 등에 따르면 23세 한인 여성 제이미 최 씨는 지난달 5월 25일 브라질발 항공편을 통해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 입국하려다 국경통제국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당시 최 씨 소지품 중에는 무게 17.64파운드짜리 파마산 치즈가 있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경통제국 요원이 최 씨에게 묻자 친구 권유로 페루 리마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치즈 안에서는 108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다량의 코케인이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20일 LA에서 출발해 리마를 거친 뒤 24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브라질 상파울루를 경유해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경통제국에 따르면 최 씨의 노트북에 5월 21일자로 기록된 글엔 나는 월요일에 UC 센타 바버라를 자퇴했다. 현재 혼자 파라과이로 여행 중인데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일워스 형사법원은 어제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6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이 3%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 등 지출 비중이 큰 항목의 물가가 여전히 높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시니어 권익단체인 시니어 시리즌 리그와 사회보장 정책 분석가 메리 존슨 등은 어제 지난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 소셜연금의 물가 조정분은 2.7%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5%를 반영한 수치로 지난달 전망과 동일합니다. 소셜연금의 물가 조정분 산정은 매년 7월에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 계산하며 오는 10월 공식 발표됩니다. 사회보장 정책 분석가 메리 존슨은 소셜연금의 물가 조정분 산정은 고령층의 구매력 유지를 목표로 한다며 하지만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 등 지출 비중이 큰 항목의 물가가 여전히 높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BC는 7월 기준 소셜연금 수급자는 7,436만 명, 월 평균 수령액은 약 1,863달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셜연금 기금은 2034년 고갈이 예상되며 이후 혜택이 약 25.8%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국외에 거주,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어제 재외국민 등록 관련 업무에 민원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 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법은 외국에 거주,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체류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를, 주소나 거소가 변경될 경우 이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엔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기본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 등록 신청자 혹은 변경 이동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 공간의 장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 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노숙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제공해온 EHV 프로그램 운영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뉴욕시는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섹션 8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국은 긴급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종료로 지원이 끊기는 약 5,500가구에 섹션 8 바우처를 긴급 제공해 주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섹션 8 대기자 명단에 올라 지원을 기다리던 이들은 당분간 신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긴급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2021년 팬데믹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가 노숙자와 퇴거 위기 가정 등 긴급 주거 불안 가구에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뉴욕시에선 약 7,70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당초 2030년까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주택도시개발부는 프로그램 자금이 바닥나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 수혜자 외에 섹션 8 대기자 명단에 올라 지원을 기다리던 뉴요커들은 당분간 주택 바우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2009년 12월 이후 신청 접수를 중단했던 섹션 8 대기자 신청을 지난해 다시 받았으며 60만 명 이상이 신청 접수에 몰렸고 약 20만 가구가 대기자로 선정됐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IQ가 높은 자녀 임신을 선택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게는 $50,000에 달하지만 수요가 잇따르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베이 지역에서 인간 배아의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현황을 전했습니다. 업체들은 여러 배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IQ 예상치를 측정해 부모가 어떤 배아로 시험관 시술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용은 적게는 $6,000에서 많게는 $50,000에 달하지만 베이 지역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통계 유전학자 사샤 구세부 교수는 이와 같은 소위 유전 최적화 현상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능력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명윤리학자들은 배아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각심을 나타냈습니다. 스탠퍼드대 생명과학 법센터장은 부자들이 슈퍼 유전자를 가진 계층을 형성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노동자로 부린다는 건 과학소설에서나 볼 이야기라며 이게 공정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최고급 유치원에서 IQ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도 높은 실리콘밸리에선 부모가 그런 도덕적 딜레마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배아 IQ 예측의 정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측 모델을 개발한 샤이 카르미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이 모델을 이용한다고 해도 평균 3에서 4점 정도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뿐이라며 자녀를 신동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어제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정상회담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을 이유로 돌연 귀국해 회담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부 내부 문건을 토대로 수백 명으로 구성되는 방위군이 시위나 불안 사태에 직면한 도시로 최단 1시간 안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속 대응 부대는 600명으로 구성되며 엘라베마와 애리조나주 군 기지에 각 300명씩 주둔시켜 각 부대가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동부와 서부를 관할하게 됩니다. 문건은 군용 항공기와 승무원까지 상시 대기할 경우 비용이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민간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의 기존 예산 절차를 따라 이 프로그램이 창설될 경우 자금이 빠르면 2027 회계연도에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건은 대통령이 군 병력의 국내 사용을 막는 법률을 우회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건은 주 방위군 관계자들이 작성했으며 7월 말과 8월 초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주범 권도영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뉴욕 법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권 씨는 어제 뉴욕 맨해튼 법정에서 내가 한 일은 잘못됐고 내 행동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기 혐의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노란색 수영복을 입고 손목과 발목이 쇠사슬로 묶인 채 법정에 선 그는 1,900만 달러 이상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피해자는 최대 100만 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그가 유죄를 인정한 조건으로 12년 징역형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 7건은 취하했습니다. 권 씨에 대한 선거 공판은 12월 11일 열리게 됩니다. 올해 뉴저지주 재산세 감면 앵커 프로그램 지급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재산세 감면 앵커 프로그램 지급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주는 최대 1,750달러, 세입자는 최대 700달러까지 재산세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은 앵커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 신청서는 앵커를 비롯해 시니어 프리즈, 내년부터 시행되는 스테이 NJ 등 각종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접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마감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주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